북한의 코로나 확산과 다자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의 코로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방역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2020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국경 봉쇄를 시작했는데, 정작 비상방역법은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코로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성급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 코로나가 2020년 6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자 급기야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북한의 수출입을 전면 중단하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내부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요약하면 첫 6개월 동안은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에 6개월 동안은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코로나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친 다음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출국시켰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를 이동하면서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지속적으로 해외로 나갈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결국 2021년 3월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있던 모든 외국인들이 북한을 떠났습니다. 현재는 북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4가지 점에서 코로나 방역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합금지입니다. 북한은 체제에 대한 쿠데타나 반역 모의를 없애기 위해서 3인 이상이 모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생활 습관은 코로나 방역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4인, 6인, 8인 등 코로나 상황의 경중을 따져서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집합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에도 이런 집합 금지 문화가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 담당 구역제입니다. 북한은 한 명의 의사가 100에서 200여 가구를 돌보는 의사 가구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이 담당 구역제에 배정된 의사들이 매일매일 가정을 돌면서 체온을 재고 발열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를 하고 그 가족 전체를 격리시키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PCR 검사를 할 수 없었지만 담당 구역제를 맡은 의사들이 가구를 돌면서 유증상자를 분별해내고 그 가족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방역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조기에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밀도 거주 정책이 있고요.
지역 간 이동 제한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학습 시스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주민들이 당의 지침이나 강령을 암기하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노동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코로나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 조금 전에 이제 고려의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민간요법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행동 수칙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암기하고 이 수칙을 지킴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코로나 확산 트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는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공식 발표를 5월 12일에 했는데요. 5월 19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사망률이 0.02%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낮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가와 감소가 굉장히 매끄러운 직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증가도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증가를 하고 감소도 파도 모양으로 감소를 합니다만 북한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직선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봐서 북한의 코로나 통계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표하는 코로나 발열자 통계가 맞다고 한다면 북한의 코로나 방역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북한 주민의 20%가 코로나에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집계한 통계가 6월 19일로 한 달 전까지이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한 37% 수준입니다. 북한은 20% 수준이죠. 남한은 이미 백신 접종도 하였고 또 40%, 그러니까 거의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면역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면역으로 코로나 확진자세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자연 면역에 의한 코로나 감소보다는 방역 시스템의 힘으로 코로나가 진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 확진세가 완연했던 6월 9일에 개최된 북한 전원회의인데요.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만큼 실제로 이제 코로나 확산기 동안 초중 고등학교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문을 닫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운영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걸로 모아서 북한의 코로나가 상당히 진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방역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감염자 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평양과 남포 그리고 시내지와 평양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한의 접경 지역인 이 강원도에서 코로나가 유입됐다라고 밝혔지만 이 통계상으로는 시너지와 평양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은 북한이 언제든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북 제재 때문에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는 대북 제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수백만 도즈의 아스트라제네카를 거절하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의약품 지원과 방역 물자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선택적으로 국제사회 지원에 응하고 있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 역시 북한에게 기초의약품 등의 코로나 방역 물자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인도적 지원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유엔이 주도하는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의 협상력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해줄 테니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라, 또는 추가적 인도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비핵화 협상에 임하라 라고 압박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원 물자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아주 가난하다, 혹은 북한 주민들이 어떤 질병에도 면역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주 불편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북한이 이번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공개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정 사안에 대해 통계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통계로 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북한이 코로나 발열자 통계를 공개하는 순간 이미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안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백신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느냐? 코로나 중증률을 줄여준다고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고 중증에 빠지냐, 큰 차이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에는 코로나 방역의 강점을 갖고 있는 4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은 이 시스템으로 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게는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을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이나 대북 제재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북한의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극적으로 코로나 중증화율이 낮아져서 코로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코로나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비핵화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거부입니다. 북한은 현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코로나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격리 위주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북한이 현재 코로나를 진정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남한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 10년 동안 매년 2,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남한은 매년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걸 모두 수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2018년에는 경기도 서북부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고 이것은 평년 대비 10% 이상 급증한 사례였습니다.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남한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상황을 풀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지속적인 협력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협력을 해준다면 중국을 매개로 한 남북미중 협력도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미중 갈등이 심하고 우리가 미중 블록화에 경제 블록화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매개로 한 협력은 기대해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와 대북제 현 상황이 지속되지 않고 코로나와 대북 제재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